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가졌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외부 조건이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이나 삶의 질을 바꾼다라고 착각하면서 많이 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서 진실이라면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대부분은 많이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뭔가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명예가 높고 이렇게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 빛나 보인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되게 그 사람 참 멋지다, 빛난다 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면서 또 살아요. 그죠? 요즘에 선거를 하면서도 들여다보면 명예나 돈이나 어떤 좋은 어떤 학벌들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서 뭔지 모르지만 거대하게 가지려고 하면서 스스로 빛난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빛나지 않을까, 누구나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착각, 오해를 하는 것이 참 많이 뿌리 깊어요. 근데 진실을 들여다보면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의식이 행으로 나올 때, 아, 그 사람 참 멋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냉기와 온기가 같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형태로 순환하고 돕니다. 그래서 냉기와 온기가 같이 순환하는 균형이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의식의 바른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온기와 냉기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균형이지는 않아요. 이것을, 냉기와 온기를 좌우하는 게 뭘까요, 무드라님? 몸 안에 우리가 타고난 시스템? 시스템은 우리 몸 36.5도잖아요. 그러면은 온기가 더 낮잖아. 물리적으로 몸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이게 조물주가 만든 대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냉기와 온기의 이 적절한 균형이 있을 때 이 몸은 잘 돌아가는데, 이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식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몸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라기보다는 변형을 시켜요.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더 이 의식이 부정적이고, 좀 부정성은 냉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부정성은. 그러면은 부정성이 많은 사람은 이 냉한 에너지가 이 몸의 통로들을 차단해요.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균형이 뭔가 더 정신적인 문제나 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의식이 밝고 가볍고 긍정적인 건, 이 느낌들은 몸의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이 전체를 큰 하나의 그 하드웨어처럼 돌리는 시스템이 몸을 밝고, 이것은 진짜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밝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의 삶은 대부분 사회의식이죠. 이 사회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모양지어 틀지어 놓고 좋은 것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강박적으로
집착시키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엄청난 지키고 경계하고 방어하는 이 흐름이 여러분들의 부정성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둘 다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 몸의 시스템을 불균형으로 부정성으로 만드는 구조이고, 그리고 또 좋은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경계하고 지키고 방어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또 여러분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부정성을 만들어요. 이렇게 사회주의 집단의식의 상태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그리고 지키고 방어하고,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러면 공격성을 가게 해요. 왜냐하면 난 지금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하고 방어하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 내가 지금 공격한다라는 이 자체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두려워서 불안해서 지키고자 방어하는 공격을 했다라는 건 피해자의 의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이쪽에는 죄의식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했는 행태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식이라고 쓰는 것 자체는 스스로 했는 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과 같아. 그건 죄의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죄를 지은 거지 죄의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큰 이 틀로 돌아가는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집단의식에 잘 훈련된 사람들, 이것은 사회가 이런 모양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잘나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학벌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살림살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회 집단의식이 요구하는 쪽을 추구하면서 갈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남의 집 살림살이 하는 것과 같다.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나는 남의 집 살림살이 하면 내 살림살이가 자연스럽게 비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우울해요. 작동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회 집단의식이 조건 지어진 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지 않는 이 나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만들어준 나가 있어. 만들어준 거예요, 이 나도.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헷갈려 하던데, 만들어준 나예요, 이 나도. 이 나가 어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 또한 부정성이고 냉기죠, 그죠? 남이 나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이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하는 거에 내가 어떤가에 대한 관심이 나를 항상 사랑하게 하고 나를 관심 갖게 하면서 이게 내가 어떠냐를 살펴주는 그 느낌이 긍정성으로 가고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서 내 안에 외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든든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편이 되고 나를 지지한다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한 힘이 돼요.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 실수를 하든 내 지금 있는 상태가 외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아니어도 항상 나를 내가 따뜻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부드럽고 좀 편안하게 봐줄 수 있는 이 자리가 내 안에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집단 사회주의 의식에 의해서 이 나가 비어져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을
외부의 조건을 더 맞추기 위해서 진짜 자신의 어떤 영혼까지도 지금 내가 어떤 내 집을 버리고 가는지에 대한 걸 놓쳐버리게 되니까 여기에 공허, 우울, 외로움, 무기력. 남의 집 살림살이 아무리 해봐요. 그죠? 해도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한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항상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해. 우울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더 긍정성과 자기 그런 안에 의식을 따뜻하게 이렇게 형성해 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좀 더 안정되게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집단의식이 완전히 노예화된 의식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자학하고 비난, 많은 이런 얼어붙게 하는 이런 의식을 작동을 많이 시켜요. 이런 작동을 많이 시키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하면 외부에서 되게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목숨 걸다시피 해요. 목매다시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에서 어떤 인정을 주면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대부분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럼 왜 안 받아들일까? 네, 여기서 심각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지금 잘하는 게 있으면 진짜 너 잘한다 멋지다 인정을 주고 그리고 또 조금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아니다 하고 그냥 외부에서는 항시 일어났다 사라져요. 좋은 걸 보여주면 좋은 걸 반응해주고 안 좋은 걸 하면 안 좋은 걸 반응해주고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걸 인정을 줄 때는 스스로 거부해. 내가 뭘 아니 그거 뭐 누구나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그까짓 거 같고 괜히 이빠른 소리 하고 있네? 라든가 진짜 얼마나 잘 튕겨내는지 심각해. 그래 놔놓고 인정을 주다 할 때는 안 받다가 뭔가 하나 조그만 거 이제 내 견해 이 외부에서 내 견해를 하나 얘기하려 치면 마치 인정이라고는 주지 않던 사람이 비난은 어지간히 잘하네 하는 투로 엄청난 원망을 들이대. 이게 다 누구 거냐면 자기 것의 투사예요. 왜 좋은 것도 못 받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좋게 안 보니까 상대들이 좋은 걸 주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던 그 부정성을 숨길 수 없는 부정성이 온 몸을 뒤덮고 있는데 상대가 뭐 하나 얘기하면 이것을 엄청나게 오해를 하면서 상대한테 막 던지는 거야. 원망과 비난과 저항을.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명상을 하면 지금 내가 오는 거 잘 잡아주고 가는 내 식을 좀 조절하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법칙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안 주는데 생쇼를 하는 거야. 왜 안 주지? 왜 안 주는 거야? 뺏으려고 엄청난 집착과 힘을 막 여기 다 들이쓰는 거야. 안 줄 때. 줄 때는 안 받아놓고 안 주면은 막 어떻게 해서든 그 상대를 비난하면서까지 안 준다고 생쇼를 해. 구조가 이 업식의 구조죠. 여기는 에고의 구조. 에고라고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층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지금 나라고 하는 내 중심성에서의 업식의 작동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관계를 해야 되냐 하면 관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큰 틀이 작동을 해요.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말하듯이 지금 저 사람하고 잘 지내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잘 지내라 하는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거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그러면 쌩 까고 함부로 내 식대로 대해도 되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입니다. 거울. 관계로 딱 마주보면 지금 무드라님과 내가 딱 마주보면
내 것이 거기에서 다 숨길 수 없는 미천이 다 나오게 돼 있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활 명상인이니까 관계 안에서 이 사람과 지금 잘 만나내라, 이 사람과 지금 좀 좋은 어떤 것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은 여기서는 일도 안 합니다. 그 안에 나가 있어요. 이 관계 안에. 내 것이 거울처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활 명상인이니까 관계 안에서 이 사람과 지금 잘 만나내라, 이 사람과 지금 좀 좋은 어떤 것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은 여기서는 일도 안 합니다. 그 안에 나가 있어요. 이 관계 안에. 내 것이 거울처럼 완전히 선명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비춰지는 걸 가지고 내 식과 내 뜻이 그대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무드라님이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요. 그죠? 이렇게 많이 만나본 적 없죠. 이게 많이 만나는 것 안에서 옛날 같으면 저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저 사람들한테 내 것이 이렇게 막 나가 붙었어요. 그죠? 그게 진실 같았어. 근데 이제 비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밖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외부로 나갈 때에는 너무나 이건 내 안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공격성과 비난과 저 상대를 판단하는 게 너무 거침없이 나가는 그 에너지가 이 사람 몸에 영혼에 다 얼어붙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부로 이렇게 갔던 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다 내 거네. 못 담아주는 내가 있구나. 못 봐주는 내가 있구나. 저기에 내 기준, 내 판단들이 있구나 하면서 내 걸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물론 이때도 저항이지만 이때도 이 저항은 이제 내 영혼을 밝히는 씨앗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밝혀나가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 걸로 돌아온 자리에서는 에너지가 도끼가 없어요. 저항은 하고 있는데. 근데 외부로 이렇게 던져낼 때에 이 칼날과 비유를 하자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안 보여요, 이게. 본인의 의식에서는. 그 칼날을 휘두르는 살수, 알죠, 그죠? 예. 그러한 사람의 에너지가 이 사람의 에너지체를 형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무드라님처럼 내 것을 비추어서 내 거, 나 좀 이렇게 저항하고 있네? 그러면 그것조차도 이제는 좀 받아들여 줘야 돼. 왜?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업해야. 알아차렸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야. 또 그러면 그럼 계속 해도 되겠네. 이 이원론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내 거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는 밖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이것을 선택해서 쓸 힘이 나와요. 이제 좀 더 이것이 숙성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어붙어 있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부정성과 냉기를 녹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르게 보려고 해야 돼요. 바르게 보는 것에서는 감정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감정은 반복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람 의식의 표정이야, 표정. 우리 얼굴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표정이 어떤가야 다 드러나지. 감정은 그 사람 의식의 표정이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 지금 내 의식을 보여주는 표정이구나 해서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왜 불편하지?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뻗어나가던 칼날, 살수와 같은 에너지가 힘이 한 50% 떨어져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부정성이나 부정성으로 인한 냉기가 여러분들의 몸을 불균형을 만들어서 몸은 건강한데도 틀어져 버리게 해버려요. 막히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보는 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일어날 일이 많이 바르게 보려고 여기서 내가 보는 건 이건데 사부님의 관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뭘까 이렇게만 보던 틀에서 이렇게 보려고 자꾸 사유를 우회하게 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길이 넓어져요. 넓어지는 그 안에서는 감정이 일어날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 자신의 몸이나 에너지 체를 더 부정성으로 얼어붙게 하기 때문에 이 체를 저절로 따뜻하게 좀 온하게 균형 맞춰줘요. 이제 이렇게 내가 변해서 따뜻하고 온하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줍니다. 인정. 이거에 목매라는 게 아니라 이 인정이 중요해요. 이거 없어야 될 거 아닙니다. 너무 인정에 목매니까 인정을 좀 알아차려라.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너의 영혼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라라고 하는 거지. 인정이 받지 말아야 될 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인정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람의 정, 사랑. 우리 연예인들도 팬들의 사랑, 인정받잖아. 자기를 상품으로 팔았잖아. 판 거에 대한 그 어떤 보답이 인정이잖아요. 이렇게 인정받는 연예인들은 엄청 빛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던 인정이 끊기는 순간 그냥 불 꺼진 약간 심심한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인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이 센터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신을 쓰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써서 팔으라는 거야. 자기를 쓴다는 건 자꾸 팔아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어떤 인정과 지지와 격려와 팔아 자기를. 자, 그러면은 파는데 자기 식대로 파는 사람이 있어. 자기 식대로 파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식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법칙에서 뭐예요? 상대가 원하는 거나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거나 잘 맞춰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상대와 관계 안에서 잘 교류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긍정성으로 온기가 잘 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많은 어떤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보여주며 사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받도록 내가 애쓰며 사느냐. 왜냐하면 이런 어떤 외부에서의 관계에서의 일이든 관계든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했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 몸 사리는 걸 썼다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비난이 갈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가겠죠. 그죠? 좋은 평가는 안 가겠지. 그러면은 그것 안에서 내 냉기 플러스 외부에서 오는 냉기 플러스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낸 말과 어떤 행동들이 관계 안에서 뭔가 상생을 시키고 상대가 어떻든 그걸 떠나서 내 할 바로 상대의 냉기를 내면 냉기도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포용해서 온기를 주면 이 사람 안에 돈 온기가 결국은 나한테 돌아와서 나의 에너지체를 빛나게 해줘요. 빛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참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드라님한테 이제 뭐 운동 하나를 시켰잖아. 그러면은 그 운동 하나지만 그 안에 풍신이 그 얘기를 하던데 나의 명상방에 영암공님이 그걸 잘 하다가 이제 개인 흐름이 있어서 좀 빠지면서 풍신님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리더로서 딱 그렇게 자기가 맡겠다고 책임진 것도 아주 훌륭했고, 근데 리더라는 걸로 탁 마음을 뭔가 이렇게 세우니까 자기 안에 에너지 서는 게 다른 걸 느꼈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쓰면서 명상 후기를 이렇게 썼더라고. 내가 책임을, 왜냐하면 무드라님한테 운동 한두 동작 해주세요 했는데 그 동작에 나의 최선의 행을 하게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의식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거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행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행이 아니라 그 행을 통해 나오는 그 사람의 의식이 누구나 안에 스며들어가서 그 스며들어간 게 돌려주는 빛이 돼요. 사소하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 놔놓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나게 인정받으려고 해. 하지는 않으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러면 이제 우리 해명님이 그런다고, 나는 병 때문에 뭘 이렇게 하는 게 뭐 진득이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드는 에너지체야. 없는 거야, 빛이. 왜? 스스로 자기를 부정성으로 보고 있는 데다가 외부에서 뭐 하나 좀 빛 좀 쏴주려고 해서 동작 한번 좀 해줘요 하면은 세 개만! 진짜 아주 그냥 그렇게 안 하는 스스로의 에너지체가 바뀌지를 않는 거야, 그 부정성이. 어떻게 그 부정성을 녹일 거야? 내가 행으로도 못 녹여. 생각으로도 안 돼. 뭐 어떻게 녹일 거야? 오는 거 잘 잡아주라고 하는 그 법칙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또 원하지 않는 건 얼마나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해주는지. 자, 안 하는 건 아니야. 참 아이러니죠, 그죠? 이 사람들 돌아가는 머릿속에서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해달라고 안 하는 것은 저기서 꽃 좀 만지고 있으면, 나 지금 명상하고 있는데 꽃 만지면서 쫓아와서 뭐 도와줄까요? 마음 안 내는 사람은 아니야. 전도몽상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 아노님이 선물 준 게 지금 여타르실에 쫙 지금 있어요. 우리 영한국님이 밸런스 맞춰주는 음료를 7에서 9박스인가 사줬지, 그지? 그걸 엄청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아노가 프로틴 음료라고 또 2박스를 또 사왔어. 사부님, 이거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아니야. 그냥 사다가 신발 예공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또 있는데 또 사와가지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내가 받는 게 미안할까봐 싸단 말을 또 해. 얼마 안 해요. 싸요. 이건 뭐 스토리텔링도 안 돼. 자기가 그렇게 하나를 귀하게 샀으면 그 산 것을 귀하게 줘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만한 것도 거기에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실어서 하게 되면 이게 이만큼 상승한다고. 근데 안오는 이만큼 상승할 걸 이만큼 꼬라박게 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했는 거에 대한 만큼, 물론 마음은 알지. 했는 거에 대한 만큼 또 기대가 이마에 높아가요. 했는 만큼. 안 그럴래? 안 그럴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는 데에는 본인 안에 본인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만큼 안 돌아와서 조금만 말 안 들어주면 확 비틀어 버린다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저렇게 해주면서 사람을 자기 목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여신한테 티칭을 하면서 내가 이 설명을 했다고. 열심히 해, 여신.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말 안 들어. 우리가 하라고 하는 말을. 안오와 같이. 자기 식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해명이도 똑같아. 그러면은 좀 제발 선생이 많이 정리를 해주잖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거. 그러면은 해보면은 그 안에서 연걸어가는 게 있다고.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연글지 안 연글지 판단하고 있고, 그냥 자기 식이 너무 익숙한 거야, 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에도 누구나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여러분들 가슴을 밝히기 위해서 빛나게 자꾸 이렇게 하늘에 박혀있는 보석, 별들처럼 내 안에 빛나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식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오롯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업식과 익숙한 업식이 아닌 새로운 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점점 이렇게 빛이 나게끔 형성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마음이라고도 하고 가슴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 차크라가 열려갈 때에 저는 이제 가슴으로 열리면서 이걸 다 통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제가 이걸로 열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가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가슴에 빛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가슴에 하나님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사랑, 자비심의 마음으로 자신의 뜻은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항시 이렇게 가슴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주처럼 이렇게 폭발을 해서 통합을 이루어줍니다. 그렇게 요즘 우리 원화코치님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식과 내 뜻대로 하던 것을 내리고 순리와 법칙으로 자신을 운용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슴에서 뭔가 빡하니 이렇게 힘이 샘솟는, 그걸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순리와 법칙에 운용하는 자신을 스스로 느낄 때 가슴이 뭔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가슴 차크라 열림입니다. 자신을 운용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슴에서 뭔가 빡하니 이렇게 힘이 샘솟는, 그걸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순리와 법칙에 운용하는 자신을 스스로 느낄 때 가슴이 뭔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가슴 차크라 열림입니다. 뭐 예전에 강의 많이 했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감탄하는 일을 많이 하라고. 내가 나한테 감탄하는, 나 좀 괜찮은데? 나 좀 잘하네? 나 좀 괜찮네? 이렇게 스스로 그 감탄하는 그 에너지가 이 가슴에 차곡차곡 별처럼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꽉 모이게 되면 폭발하듯이 팍 터지면 이 차크라를 다 연결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자신의 의식을 유체일탈도 시키고 많은 체험들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 좀 괜찮네 하는 그런 어떤 경험보다는 자기가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떳떳지 못해. 이제 이런 에너지들은 다 부정성이고 냉기고 얼어붙게 하기 때문에 가슴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쪼그라든 가슴에 조그마한 어떤 상황도 담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가슴을 자꾸 알아차려서 내 뜻과 내 식이 아니라 저 상대의 뜻은, 저 상대의 마음은, 저 상대의 것은 뭘까? 이렇게 내 뜻이 아닌 저 외부와의 교류, 교감, 자꾸 접촉하려고 하는 이 정성, 관심이죠, 그죠? 이 관심이 자신의 뜻을 자꾸 허물어 줍니다. 내 뜻이 이렇게 바르게 비추는 것에서 허물어진다는 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들여놓는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에 나 좀 괜찮네. 옛날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나올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그런 일을 많이 이렇게 열어가라고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 안에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센터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대상의식이라고 하죠. 그죠? 대상의식은 세상의식이고 사회의식이고 집단의식이라고 해요. 이름은 좀 다르게 쓰지만 이렇게 쓰는 언어 안에 이런 느낌들이 들어있다는 거고, 대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게 있으면 이 나를 세상, 대상의식에
끼워 넣으려고. 그래서 여기에 나가 이렇게 끼워진 하나의 소모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대상, 이 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은 이 큰 흐름의 소모품과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 여기 끼워 넣으려고 엄청난 자기도 모르게 프로그램돼서 작동하는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래,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고 나는 또 나가 있어. 요렇게 세포분열하듯이 좀 분리되는 의식이 세상의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지 나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세상의 틀을 조금 부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애들이 애기에서 유치원생으로 갈 때 1차 그 도발기가 온다고 하듯이 그때 부모로부터 약간 벗어나려고 조금 이렇게 부정하는 게 생겨요. 그죠? 생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똑같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구조는. 그래서 세포 분열하듯이 이 대상에 꽉 묶여있던 것에서 두렵지만 새로운 운용을 해주면서 조금씩 나가 어떠냐는 걸로 돌아오면 이 세상이 좋은 차 타야 된다고 해도 뭐 세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렇지만 나는 어때 하는 것에서 이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을 좀 떨어져요. 당장 떨어지진 않지만 자기가 자꾸 바르게 보는 의식에서 이제 떨어지는 지점이 오다 보니까 이 대상의식에 나가 있을 때 소모품으로 있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궁방을 못해.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왔을 때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 그러다가 이제 법상으로 가면 똥은 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 똥을 쓰면 안 돼. 더러운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또 약으로 쓰이는 이치도 있다는 걸 보는 거야. 이 법상에서는. 이렇게 집단의식, 세상의식에서 나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나오는 이걸 아상이라고 하죠. 그죠? 이 아상이 좀 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좀 넘어갔어요. 이 집단 대상 사회의식은 두려움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왜? 틀 지어진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틀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여자로서만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큰일 나는 거야. 이런 틀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라고 심어진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식, 집단 대상의식은 두려움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상의 세상에서는 이제 이 두려움이 조금 치유가 돼요. 떨어져요, 조금. 그래서 내가 어떠냐는 걸 선택하는 데에 좀 주저함이 적어요. 조금 사랑이라고 보겠죠, 그죠? 여기에 두려움이 만약에 한 100이었다 치면 나 아상을 했을 때는 이제 두려움이 한 70, 내 사랑이 한 30, 20에서 30. 요렇게. 그러니까 내 거를 주장하거나 내 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나로 왔다고 해서 대상의식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더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법상으로 가면 똥도 된장도 필요에 따라서 그냥 다르다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 필요할 때에는 더럽다는 거 없이 필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 아직 의식에 있다면 조금 더 아상을 확립하는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좀 아상이 되셨다 하는 분은 이제는 좀 다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름을 가지고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떠니 하는 그런 좀 열려있는 마음, 이런 열려있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아상에서 법상으로 좀 더 많이 넘어갔다. 열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렇게 한번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더 깊어지면 물론 깨달음이라는 걸로 가겠지만 이 깨달음은 이제 사랑이 완숙되는 자리예요. 깨달음이라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서
자리를 잡았나 하는 걸 저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리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말은 알지 있는 그대로가 진짜 뭐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통합됐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아우르는 통합된 자리, 하나된 자리.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질문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회식이 있었는데 뒤에 빨간 날이라 좀 오래 같이 있어도 됐었는데 1차만 하고 빨리 좀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상방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1년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는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예를 들어 이제 회식의 선생님들도 이게 같이 있는 거를 되게 원해하셨고, 또 명상방에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냥 좀 같이 이끌어주고 좀 격려를 받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상대의 원함과 필요가 뭔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좀 내 거랑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의 원함은 없어요. 상대의 원함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왔죠, 그죠? 이건 법칙이에요, 그냥. 그냥 내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의 것과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작용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을 이들이 원해서, 이들이 그런 말을 해서, 이들이 어쩌고 하는 것은 지금 나로 돌아오지 못한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것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작용이 있을 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내 걸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하면 돼. 어떤 사람이 있어줘. 너가 있을 때 엄청 이렇게 유지가 잘 됐고 도움이 많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일도 없다는 거야. 제가 이 질문을 한 게 아까 강의 초반에 상대와 관계하는 거 좀 설명하면서 자기식으로 막 잘해준다. 근데 진실된 거는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잡아주는 거? 예. 거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잘 잡아준다고 하면은 그냥 오는 거 넙죽 잡는 게 잘 잡아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뭐 지나가던 남자가 나 이쁘다고 사귀자고 하면 넙죽 잡아서 오는 거 잘, 나는 그럴 수 있어, 아줌마니까. 그런 게 잘 잡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이런 인간이 나한테 대시를 해?부터 이런 거 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촉할 게 없으면 그냥 심플하게 깔끔하게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오는 걸 잘 잡아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 싫은 거에 대한 불호가 있기 때문에 막 온갖 걸 갖다 붙여. 저 쓰레기 같은 것이 어디다 감히 나를 뭘로 보고부터 이렇게 못 잡아주는, 불로 바로 나가버리는데, 호불이 아니라 뭐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마음으로 응대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같이 하면 너무 좋은데 뭐 전 선생이 있어야 분위기가 살아, 이건 이 사람들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봐주셔서. 근데 제가 좀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네요. 자, 했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 또 하는 거야. 그러면은 겨우 했는데 이러면서 또 이 사람들한테 그 관점을 돌리면 안 돼. 그렇진 않았고 그런 거 표현을 이제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좀 법칙 어겨서 좀 내 것만 좀 내세워서 했나 하면서 좀 찝찝하게 좀 나는 아쉬운. 아니지. 옛날 같으면 영환공이 너한테 필요가 없는 거면 나는 안 간다. 좀 냉정하게 이렇게 좀 탁 친 게 있었잖아. 근데 잘 잡아준 건 그냥 오는 대로 다 잡아라, 탁 쳐라, 이게 아니야. 거기서도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좀 다독여 주든, 이런 우리는 관심과
좀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건 그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고 나의 안전과 나의 어떤 그런 빛을 꺼트리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근데 나의 정확한 회식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아니면 이제 조금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동아리 운영도 쉬고 싶다 하는 내 욕구에 따른 건데도 근데 왜 아쉬움이 이렇게 좀 들어요? 아쉬움은 이제 영안공 안에 너가 어떤 사로잡힌 생각이 있겠지. 그런 노는 분위기도 요즘에 맛들여가서 좀 경험하는 거 재미있는데 또 이렇게 내 걸 너무 지킨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나 옛날 과거에 돌리던 그런 해석들에 의해서 지금 선택한 거에 대한 지지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잡아줄 때 예, 어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좀 이래서 말을 좀 풍요롭게 하는 거절도 잘 잡아주는 거야. 그렇게 내가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나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나 잘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든가, 갔어야 되나 이러면서 분열돼 버리면 그거는 또 똥치라는 거라는 거지. 스스로나에게 감탄하는 일은 많이 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자만심이나 우월감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진짜 사실적으로 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좀 자만심이나 괜찮아. 좀 우월감이나 좀 상승을 시켜줘도 괜찮은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상상으로 자기 존재를 이상한 상태에 만들어 놔놓고 마치 우월감에 빠져 있고. 근데 괜찮아. 요렇게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잘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조금 올려놓는 건 너무 내 안에 올려놓을 게 없는 것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또 올라갔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거든. 바르게 보는 자리가 있어. 대상, 아상, 법상 있듯이. 그렇듯이 이제 이 자리에서 나한테 감탄하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 선화, 저것은, 저것도 하지도 못하는 거, 남은 잘하지. 이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가 나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했고, 막 애쓴 거에 대해서 나는 수시로 나한테 감탄해.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제 막 10km 달렸다고 오늘도 11km 달려야 감탄하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로서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의지를 내가 내서 한 나한테 감탄을 하고, 또 오늘은 오늘의 컨디션이 있는 것에서 또 9km 해도 나는 나한테 감탄해.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운용하는 것에서 스스로 아는 그 아주 섬세한 느낌이 있어. 제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저 스스로한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칭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잖아. 그럼 했는 거에 대해서 뭘 감탄해 그럼 너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감탄해서 우월로 가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거는 거짓으로, 그걸 망상으로 했을 때고, 진짜로 그러면 의식을 바꿔. 그래서 내가 너 다시는 운동시키지 말라고 내가 원아한테 못을 박아놨어. 완전히 그냥 소외시켜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온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면서 자기를 조금 더 꽃피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정성 들여서 안 하고, 그게 무슨 짓이야. 못하는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닌데. 잘하니까 원아코치가 믿고 너를 좀 더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어디서 2번만 3번만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깎아먹는 선택을 하면서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나 하면서 또 그런 에너지를 내니까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안쓰럽다 이거지. 단 하나를 얘기를 해도 오는 걸 잘 잡아주라 말이야. 안 오는 거에 그냥 막 사람들 음료수 따라주려고 막 하거나,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 아래 원장님한테도 밥을 먹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야, 막 그냥. 오는 거나 제발요, 오는 것만 좀 잘 잡아주세요. 어찌나 없이 강해가지고 그냥 한 발짝도 안 물러서는지. 아주 대단해. 자기 삶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분명한 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외부에서도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